잠시 침튜브 쇼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윗커크 아래 커크 이건 뭐예요? 위커크 아래 커크요? 찬물도 위커크가 있고 아래 커크. 또 있어. 야릇한 커크가 있어. 네, 들어봤어. 저는 침착맨에서 처음 들었어요. 아르트 아, 코크를. 진짜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그 뒤에 물리학자분들 다 여쭤봤어요. 이상아 씨 한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썸머케이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일단은 썸머케이크님을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거는 뭐 끝난 거죠. 그쵸. 이미 나랑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레이더에 걸려버렸군요. 걸린 거야 이미. 항성님이 지금 보코 2020 때 팬이라고. 근데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성님이 팬인분이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이번에 신곡이 나오거든요. 자켓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요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저희가 AI를 통해서 만든 맞아요. 앨범 커버고요.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네. 저기 위에 조그맣게 제목이 적혀 있고요. A Message from the Universe, 우주에서 온 메시지라는 곡입니다. 이미 커버부터 인공지능이 들어간 곡입니다. 와우. 이미 과학이 들어가 있죠. 오늘 이 교대 주크박스 투어입니다. 오.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원래는 침착맨 나가서 코너가 점점 늘어났어요. 방송이 막 9시간, 10시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건이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야, 그만하자. 저 엄청 말 챙겨봤었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 이제 교대 주크박스 같은 이제 음악을 과학으로 해석하는 건데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입니다. 근데 같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요건 안 될 가게 살려야겠다. 네, 요것도 사실 뭐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그냥 일단 살려봤어. 썸머케이크님의 곡이 이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곡이에요. 썸머케이크님이 과학을 기반으로 곡을 쓰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이해도도 좋으시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고.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서로 이제 영감을 많이 받고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엄청 주크박스 그거를 보면서 궤도님이 그냥 같이 곡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찐 과학이 좀 섞인 그러나 센스 있고 좋은 노래, 네, 좋은 좋은 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해줬어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제 썸머케이크님이 작곡을 다 하셨고 이제 공동으로 작사를 했습니다. 한 반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되게 걸렸어요. 고심 끝에 했던 프로젝트여서 근데 이거는 진짜 음악 속 과학이다. 왜냐? 실제로 과학을 기반으로 곡을 쓴 거니까. 그렇죠. 레알입니다. 네, 썸머케이크님하고 과학으로 과연 우리 삶을 위로할 수 있을까? 전반적인 곡의 가사를 먼저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랩 미팅인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랩 미팅 마지막에 우리 썸머케이크님이 직접 라이브로 이 곡을 처음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성공개입니다, 여러분. 야, 네, 요거 우리 한번 썸머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다시 또 한번 무너진 눈을 들어 너의 영원히 퍼진 검은 하늘을 봐. 이미 좋아. 첫 문장에 다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 번 해본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무한하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랩미팅 주제인 초기 우주랑도 관련이 좀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영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 그 영원이 우주 전체에 퍼진 존재하는 입자라는 뜻이다. 사실 이게 내 입자가 우주에 퍼져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미 가사 합술대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술대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봐봐. 너의 입자가 퍼진 노래가 이미 안 좋아. 이미 약간 교육용이야. 교육용 같은데요? 과천과학관에서 항성님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입자라는 단어를 왜냐면 입자가 곡 전체에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 양자역학 노래니까. 양자역학, 입자, 파동, 중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영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입자라는 단어를 곡 전체에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을 이 곡에 담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퍼져 있다. 양자 세계에서는 이제 아주 작은 세계잖아요. 네. 시간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탄소 입자가 있어요. 네. 이 탄소 입자는 우주 전체에 있는 어떤 탄소 입자랑 교체도 돼요. 왜냐면 똑같거든. 내 몸에 있는 탄소 입자가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냥 우주에 있는 탄소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입자가 우주 전체랑 동일하다.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무너진 눈을 들어 무너질 만큼 힘든 상황을 겪은 상태, 즉 고통스러운 이별의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도 어떻게 하느냐? 저 무너진 눈을 들어요. 관측하기 위해서. 이미 과학자지.
이미 과학자. 이게 이미 과학자의 자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검은 하늘. 요게 이제 올베르스의 역설이 담겨 있죠. 그랬나요? 요거는 제가 미리 설명을 안 드릴 수 있어요. 어두운 검은 하늘, 즉 우주라는 말이죠. 네. 이 우주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입자가 퍼진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보겠다. 나의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 이별을 나는 직면하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 영원히 입자가 퍼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완전히 분해돼서 재구조화가 된 상태입니다. 즉 이게 뭐냐? 죽음을 통한 이별을 암시한다. 왜냐면 그냥 헤어진 거면은 분해되진 않아. 네. 이 상황에서 나는 이 무너진 눈을 들어서 우주를 보겠다. 앨범의 작사 궤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널 이루고 있던 별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전부 흩어질 때 아주 조금만이라도 선에 깃들어주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단이에요. 여기. 오. 그래서 입자라는 네. 표현 대신에 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결국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도 별을 구성하는 입자와 동일하다는 의미로 결국 별이나 초신성으로부터 우리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별이나 초신성으로부터 온 입자들이 사랑하는 무엇을 이루고 있었어. 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다시 보이지 않을 만큼 흩어졌다. 네, 죽었죠. 양자세계의 재구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선에 깃들어달라. 이게 원래 의미가 뭐였죠? 원래는 곁에 좀 있어달라. 맞아요. 네. 느낌이. 원래는 이제 네. 그렇게 분해가 됐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곁에 있어달라라는 의미였어. 근데 요 곁에 있어달라는 의미가 우주에서는 그냥 공간적인 의미만 담기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우주는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에 깃들어달라는 의미로 바꿨습니다. 즉 이건 뭐냐? 시간선이라는 의미를 넣었어요. 저거는 시간과 공간에 깃들어달라는 표현을 담았어요. 아주 조금만이라도 나와 함께 존재하는 이 시공간에 깃들어달라.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같이 그 곁에 있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처음 본 순간 우연이 아니었듯 다시 닿을 수 있어.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만나자는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노래를 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왜냐면 지금 계속 입자 얘기를 하고 있고 시공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재구조화된 존재가 이미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존재잖아요. 즉 어떤 모습이라도. 즉 기존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재구조화된 새로운 입자들과 내가 사랑하던 이 대상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지금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그러면서 우연이 아니라 처음 본 순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광활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같은 시공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과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믿으면은 재구조화가 돼도 처음부터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 슬픈 게 뭐냐면은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이 이야기를 되뇌이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이 별은 영원히 지지 않아 사라진 게 아니야 떨림으로 부르면 들릴까. 네. 네. 별은 입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떨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자 요동을 의미해요. 우주 초기의 양자 요동. 우주 초기에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아주 미세한 변화. 양자 요동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듯이 내가 다시 떨림으로 부른다면은 양자 요동으로 우주를 다시 만들어낸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떨림으로 부르면 들릴까? 내가 양자 요동으로 이 우주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면 그러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주를 다시 그쵸? 만들 만큼. 예, 예. 시간이란 단위 속에 너와의 작은 추억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요. 이게 우주 초기부터 다시 138억 광년의 과정을 반복하면은 그 긴 시간 동안 너와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난 하겠다. 요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만큼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간절하군요. 지금 진짜 우주론을 관통하고 계신 항성님은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은 이 가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점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주론이 열리면서 이 곡이 더 감동적이 돼요. 우리 다시 만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처음 본 순간 우연이 아니었듯 다시 닿을 수 있어. 이 부분이 곡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외치는 부분입니다. 후렴입니다. 이미 구성하는 입자가 같아도 완전히 달라졌고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이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입니다, 이게. 아씨, 몰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잘 모르겠지만 만날 거야.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 다시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스스로 자조적으로 외치는 재회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걸 나는 거의 99.999% 이해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 계속 외칩니다. 아니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괴롭게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노래 전체에서 반복해요. 그래서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다시 만나자.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슬픈 노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했을 때 사실 궤도님의 그 가사 주크박스는 조금 유쾌하게 좀 푸시잖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근데 전문성을 띠신 이제 궤도님이랑 음악을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켰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의미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괴소리? 이런 거 없이 정말 진짜 사랑하는 존재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하는 곡이고요. 진지하게 이번 프로젝트는 열심히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랩미팅이 끝나면 이제 써머케이크님의 라이브 무대가 있습니다. 7월 21일이라 공개인가요? 네, 7월 21일 점심 12시에요. 네. 제가 최근에 사연을 좀 받아서 먼저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분들의 사연을 다 받아서 이제 오피셜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같이 서로 이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콘텐츠도 좀 만들어 봤어서 네. 더 마음에 와닿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랩미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빅뱅이란 무엇인가? 우주 대폭발. 그렇죠. 네. 빅뱅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다음 주시면요. 빅뱅 이전에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탄생했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없었던 그죠, 상황 무. 아닐까요? 네.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정의되지 않은 질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네. 빅뱅 이전은 답을 할 수 없지만 빅뱅 직후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견해들이 지금 있고요.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빅뱅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답한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에 비하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부분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갱신된 내용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노래 무슨 노래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와. G드래곤의 이 노래가 사실 초기 우주에 대한 노래였거든요. 네. 네. 아. 이것도 그냥 초기 우주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 인류가 접했던 초기 우주와 네. 지금의 초기 우주의 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였어요. 항상 우주는 그대로 있어. 근데 어떻습니까? G드래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기존의 우주론을 한번 공격을 한 거죠. 과거에 영원히 변치 않았던 우주가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이걸 몰랐죠, 우리가. 왜 몰랐느냐? 관측할 만한 장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론적인 기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의 우주는 영원하다고 생각했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는 초기 우주에 대한 이론이 표준 모델이라고 불리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기 우주에 대한 내용 자체가 몰랐어요. 네, 그냥 네. 우주는 영원하니까 아주 오래전의 우주도 지금하고 똑같을 거다. 근데 초기 우주부터 지금까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한 거지? 과거에는 어땠지 우주가? 그거에 대해서 표준 모델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졌다. 관측 기술이 발전하고 이론적인 모델이 점점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빅뱅의 순간 직후부터 아주 상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면은 네. 태초에 한 점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빅뱅 얘기할 때. 근데 이 폭발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폭발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폭발도 아니었고 한 점에서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면은 차원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직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이라는 차원이 없어요. 하지만 편의상 한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폭발이라는 건 어때요? 어딘가에서 빵 터져. 어떤 중심에서 시작해서 퍼져나가잖아요, 폭발이. 보통 그렇죠. 근데 모든 곳에서 동시에 시작해서 유한하거나 혹은 무한한 모든 공간을 처음부터 채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입자가 다른 모든 입자로부터 멀어져가는 폭발이 바로 빅뱅입니다. 완전 다르죠? 지금 황성님이 지금 극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과는 상당히 달랐다. 빅뱅의 다양한 증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증거는 안델과학, 긴급과학, 빅뱅 이론 한방 정리해서 대부분 다뤘습니다.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안 넣었었는데 이제 요거를 요럴 때 하려고. 빅픽처였군요. 그렇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이 물질들이 대부분이 이제 수소랑 헬륨이에요. 그러면은 수소랑 헬륨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많으니까. 이 비율을 실제와 거의 일치하게 예측을 해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빅뱅의 증거, 빅뱅 이론만이 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가장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을 가장 그럴싸한 가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입니다. 거의 75%는 수소고 25%는 지금 헬륨이에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 비율이 빅뱅 이후 핵합성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초기 우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빅뱅이 있었나? 빅뱅 이론을 딱 집어넣었더니 지금의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랑 똑같네? 그러면 빅뱅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랑 빅뱅 이론이라는 걸 모델을 집어넣어서 나온 비율과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빅뱅 이론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빅뱅이 현재 물질들의 분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빅뱅 이후로 어디쯤을 말할 것인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빅뱅 끝나고 뭐 일주일 후? 빅뱅 끝나고 한 달 후? 궁금하잖아요. 네. 바로 요때 오! 빅뱅 이후 네. 100분의 1초 거의 바로 직후죠. 네. 여기서부터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정말 바로 직후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네.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0.01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건 바로 직후가 아닌 거라.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지난 후죠. 무려 빅뱅 이후 100분의 1초가 흘렀으니까. 온도는 1000억도 정도 됩니다. 이때가 1000억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는 1000억 켈빈인데 켈빈이라는 단위랑 도라는 단위가 이 정도로 숫자가 커지면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네. 저 5천원만 깎아주세요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1000억도 1000억 켈빈인데 그냥 도나 켈빈을 자유롭게 쓸게요. 그냥. 네. 이때는 이제 원자는커녕 원자 핵조차도 버틸 수 없는 온도다. 그리고 이제 초기 우주에서는 네. 가장 많았던 입자가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그 다음에 광자. 네. 요 정도가 지금 가장 많아요. 양전자, 양전. 전자, 뉴트리노, 광자, 전자. 요 그림은 사실 왜곡된 그림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자핵 주변을 일종의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전자입니다. 원자핵 주변을 도는 애예요. 네. 전자의 경우는 빅뱅 직후 오랜 과거에는 매우 풍부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자와 분자의 껍질을 감싸면서 확률적으로 주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원자핵을 감싸는 이 얘가 실제로 우주 전체에 엄청나게 많았다. 네. 얘는 이제 양전자. 지금 저거는 굵은 가로선이 나판인데 지금 네. 왼쪽 상단으로 휘어지는 게 양전자예요. 전자와 질량은 똑같은데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휘어지거든요. 저거를 직접 찍은 겁니다, 사진으로. 네. 이 양전자는 전자와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전자와 양전자의 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양전자를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거나 뭐 아니면 초신성 뭐 이럴 때만 보이는 겁니다, 양전자. 과거에는 흔했으나 지금은 굉장히 드물어졌다. 그 다음에 많았던 게 바로 이 뉴트리노라는 입자입니다. 얘는 질량이 거의 없다고 한동안 믿었어요. 질량이 거의 없다고 믿었을 정도로 정말 작은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물질과도 상호작용을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우주를 날아다닐 때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누구도 얘를 막지 못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아예 안 해.
질량을 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작은 질량을 갖고 있다고 밝혀낸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요거는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는 썬에 가서 네. 떠날 과학을 찍었습니다. 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떠날 과학에서 만나보세요. 어쨌든 뉴트리노는 그렇고요. 네. 이 우주는 빛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자도 만만치 않게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또 입자랑은 약간 다른 형태예요. 왜냐면 광자는 질량도 없고 전하도 없어. 대신에 광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러면 뉴트리노, 전자, 양전자, 광자. 광자. 오, 훌륭해. 오늘 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초기 우주에는 뭐가 많았냐? 전자, 양전자, 뉴트리노, 광자. 이러한 광자, 뉴트리노, 전자, 양전자. 네.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수처럼 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요. 근데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시청자 수가 고정이 돼요. 나가는 수랑 들어오는 수가 얼추 평형을 이뤄. 계속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입자들이 어느 정도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안정적인 숫자를 초기에 결정한 채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게 뭐죠? 수프인가요? 초기 우주 상태를 숲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초기 우주를 검색하면 우주 숲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이 우주 숲을 봤을 때 좀 아쉬워. 왜죠? 너무 서양식 비유야. 아, 한국인이라면 스프를 잘 안 먹는단 말이야.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비유가 안 와다. 우리는 콩물. 우주 콩물로 가겠습니다. 초기 우주 상태는 아주 뜨거운 콩물이었다. 이 콩물 안에는 네. 쿼크와 글루온이 존재해요. 이미 또 어려운 얘기 나오죠. 네. 차근차근 갈게요. 원자는 핵과 주위를 도는 전자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더 쪼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쿼크 들어보셨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입자입니다. 쿼크는 6종류가 있습니다. 어우, 벌써 어지럽네요. 그쵸, 어질어질하죠. 1세대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 2세대가 이제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3세대 탑 쿼크, 바텀 쿼크. 참 쿼크 같은 경우가 맵시 쿼크 혹은 매력 쿼크라고 써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스트레인지 쿼크는 보통 기묘 쿼크라고 이제 물리 학회에서 정식 용어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튜브 쇼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쿼크 어떻게 윗커크 아래커크 이건 뭐예요? 위커크 아래 커크요? 찬물도 위커크가 있고 아래 커크. 또 있어. 야릇한 커크가 있어. 되게 들어봤어. 저는 침착맨에서 처음 들었어요. 야르탄 아, 쿼크를. 진짜요? 저 야르탄 쿼크라고 불렀던 게 바로 이 기묘 쿼크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침착맨에서 야르탄 쿼크 물어보셔갖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그 뒤에 물리학자분들 다 여쭤봤어요. 아, 야르탄 쿼크는 정말 거의 다 모르세요. 기묘 쿼크라고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쿼크는 지금 우리 웃겨. 이해가 됐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구하란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